사용자 패스워드와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에 로그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이제 아이디랑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 초기에 이제 텍스트로 저장했다라는 거죠. 자, 뭐 일반적인 텍스트로 저장할 때 뭐 아이디야 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패스워드는 텍스트 저장했을 때, 만약에 1, 2, 3, 4로 설정했다고 해보죠. 1, 3, 4가 그대로 보이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제 우리가 암호화한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 비전공자들이야 이렇게 암호화한다는 걸 그냥 암호화 알고리즘 쓴다라고 해도 뭐 큰 문제 없지만 전공자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하고 해시 알고리즘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은 뭐 잘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키를 가지고 이제 복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를 가지고 암호화된 값을 만들어냈어요. 보통 이제 암호화를 키를 쓰잖아요. 어떤 특정한 키, 뭐 더하기 5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빼기 5를 하면 원래의 값이 추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암호화 알고리즘이고, 근데 해시 알고리즘은 원래의 값을 복호화라고 부르죠. 복호화가 안 되는 게 해시 알고리즘이고요. 리눅스에서는 뭘 쓰냐면 사용자 패스워드는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그 개념은 전공자라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미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숨겨야 되거든요.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숨기는 거 이외에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상황에 따라 같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린이라는 계정, 준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테스트하려고 똑같이 1, 2, 3, 4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여기 린이라는 계정의 이 부분이 다르고요. 준이라는 계정의 이 부분도 다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거죠. 어쨌든 암호화든 해시든 함수기 때문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수라는 거는요. 값이 일정하면 나오는 값도 일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뭘로 컨트롤 하냐면 솔트 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인데 이 부분은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필드에 달러사인 6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 요걸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요걸 말씀드리면, 이 준이라는 계정을 주면 6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이 솔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솔트랑 1, 2, 3, 4를 섞어갖고 나온 값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달러 사인이 구분자예요. 두 번째 필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필드 자체를 이티시미트 섀도우의 두 번째 필드 자체를 새 영역으로 또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 사인 6이 이제, 제 책에 좀 누락됐는데, 여기 1이 보면 이제 1이 MD5라고 되어 있죠. 레디엣 엔터프라이즈 5, 즉 센토스 5 버전은 MB5 알고리즘 썼고요. 최근에 이제 SH51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트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 값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책에 빠졌는데 잠깐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해시 알고리즘 표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그 부분이 1이 MD5고요. EA라고 하면 비그립트라고 블로피시를 쓰고요. MD5는 이제 또 MD5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썬 MD5라고 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썬은 이제 썬 MD5를 썼거든요. 예전에 그럼 MD5 써 있고 그럼 5라고 나오는 건 SH256이고요. 6은 SH5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누락돼서 제가 다시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D5 알고리즘 분석하는 방법은 별 내용 아니긴 한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픈 SSL에 보면 패스워드 마이너스 이렇게 L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엑스 패스워드 마이너스 이렇게 L 하시면요. 이렇게 패스워드 늘하고 나오죠. 이렇게 늘하고 나오면 이제 뭐 이렇게 변정 이렇게 나온다고 뒤에 테스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영상 또 직접 해보시고요. SH512 같은 경우에는 오픈S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크립트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제가 펄을 썼거든요. 펄 마이너스 에어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값하고 이제 백슬래시 달러사인 6, 백슬래시 달러사인 솔트 값으로 검증된다고 되어 있죠. 저희 다 테스트 한 거기 때문에 이 크립트 펄 마이너스 2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보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사용자 관련 명령어요. 네, 명령어는 네, 제가 뭐 리눅스를 또 다른 데서 또 동영상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키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명령어를 설명드리기 좀 곤란해서 시간 관계상 키포인트 명령. 일단 유저 모드는 상당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거의 핵심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쉘이라든지 홈 디렉토리 변경하든지 그룹이라든지 UID, GID, 뭐 아이디를 바꿔달라는 포세인인데 뭐 스카이 브루로 바꿔달라고 했다든지 뭐 브루스카이를 바꿔달라든지 이렇게 아이디를 변경 요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이 이제 유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관리나 서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유저 모드 옵션 이제 사용자 계정의 주요 옵션 보면 이제 뭐 일단은 이 주요 옵션만 보셔도 유저 모드가 어떻게 사용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홈 디렉토리 바꾼다든지 요건 이제 홈 디렉토리 바꿀 때 같이 마이너스 M, 이 D랑 M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를 변경할 때 기존에 쓰던 디렉토리를 가져오라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인사부에 있던 사람이 이미 자재부로 갔어요. 그러면 부서 이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도 마이너스 D만 하면 그 몸만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M까지 하면 그 사용자가 사용하던 파일이나 디렉토리, 즉 책상이나 컴퓨터 다 들고 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 변경, 쉘 변경, UID 변경, 그 다음에 아까 뭐 간단 보지만 계정 만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액티브, 패스워드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예기간이라든지 사용자 정보, 제가 커멘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추가 그룹 지정할 수도 있고, 뭐,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암호화된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변경하는 옵션이 마이너스 L이고요. 락킹 걸 때는 쓰는데, 이거는 뒤에 패스워드에 이제 그 락킹 기능이 최근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섀도우가 생기면서 들어갔는데, 요거는 그거랑 비교할 때 설명드릴게요. 락킹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회사를 휴직했어요. 뭐 한 달간 쉰다, 뭐 3개월간 쉰다고 했을 때, 서버에 로그인 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곧 복직할 건데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락을 겁니다. 로그인만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네, 유저 모드는 제가 뭐 정리한 사용예만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건 이제 유저 모드 마이너스 D가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원래 홈 밑에 포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홈 디렉토리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새로 끼고 실무에서요. 홈2에다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M을 이렇게 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M을 빼면 포세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기존에 홈 밑에 포세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러면 홈2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etc 밑에 패스워드의 일곱 번째 필드가 홈 디렉토리를 정보가 들어있는 필드라고 했죠. 거기서 바뀌어 홈2로. 근데 문제는 포세인이 로그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홈 디렉토리 없다고 나올 거라고. 만들어 줬으면 상관없습니다. mkdir 같은 명령을 써서 홈2 밑에 포세인을 만들고 뭐 퍼미션 같은 거 다 설정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M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홈 밑에 포세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옮겨와서 이종하라는 그런 옵션이고요. 요거 이제 그룹 변경하는 거죠. 뭐 드론 사용자의 그룹을 뭐 마이너스 G타를 하면 뭐 드론이 제가 그냥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예를 든 거거든요. 원래 드론이 저그죠, 저그 아닌가? 저그죠, 예, 저그 정도.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서요. 근데 이제 테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부서 이동 했을 때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쉘 펄스로 바꾸는 거. 이건 쉘 할 때 설명드릴게요. 펄스야 일시적으로 로그인 제한할 수. 쉘을 부여하지 않아도요. 네, 로그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쉘이라는 게 쉘의 역할은 이제 사용자하고 커널하고 이제 사용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사용자가 어떤 명령하고 쉘한테 이런 걸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쉘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더라도 그죠? 로그인이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정 만기일, 그 다음에 2차 그룹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디 변경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냐면 포세인 상자를 유저제를 바꾸라는 건데 아이디 바뀝니다.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이제 서버 관리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 아이디만 바꾼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홈 디렉토리 그대로 갑니다.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가 홈 밑에 포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으로 안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 바꿔주세요 하게 되면 그냥 공문만 와요. 그러면 알아서 전부 다 메일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디만 바꾼다고 하면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 L 하면 디렉토리도 홈 밑에 유로즈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져오라고 하고 뒤에 이제 찍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디 바꾸는 게 추가적인 어떤 작업들이 있다는 정도, 요거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좀 만약에 내가 좀 뭐 시스템 엔지니어, 서버 관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계정 삭제. 네, 중요하죠. 계정 삭제. 삭제할 때 이제 유저 델이라는 거죠. 유저 델. 유저 델인데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스카이브루라는 사용자가 있었잖아요. 예, 스카이브루. 자, 스카이브루 사용자가 퇴사합니다. 하루 입사한 지 하루 만에 그만둔대요. 그럼 이제 잘라야겠죠, 이제. 뭐 파일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 그랩 뭐 스카이브루 하고요. 스카이맨. 예, 스카이맨이라는 상이죠. 패스워드 이렇게 해볼게요. 패스워드 있고요. 섀도우도 있고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도 이렇게 레드햇 계열 3개 등록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LS 홈에 보면 이제 디렉토리 생겨 있을 거고요.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겠죠. 틸드 스카이맨 하시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저거는 뭐냐면 뭐 스카이맨이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 보여줘. 아무것도 없겠지. 뭐 입사한 지 하루 만에 그만뒀다고 하니까요. 두만 둔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LS VAR 스풀의 이제 메일입니다. 일단 정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요거. 물론 또 TMP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은 자기 홈 디렉토리 이외에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만들 수 있는 디렉토리 있는 거 아시죠? 템프라든지 나중에 이건 설명드릴게요. 파일 시스템 관리할 때 템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VI 편집기 영상을 보셨으면 VI-R 했을 때 VI에 뭐 템프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아마 보셨으면 추가적으로 있다고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특수한 디렉토리는 무시하시고요. 사용자가 그만둔다고 하면 저런 디렉토리를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잘됐다, 퇴사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무슨 거 이렇게 해버립니다. 유저 딜리트, 네, 유저 딜리트, 스카이맨 해버립니다. 그럼 뭐 당연히 날아갑니다. 왜냐면 아이디 조회해보면 되죠. 그랩 스카이맨 해서 다시 이제 나오나 보시면 되겠죠. 패스워드도 해보고 당연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섀도우도 해보고 자 그룹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네, 또 지워지면 당연히 로그인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유저들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 문제점이 있냐면 자 ls 홈 하면 여기 있어요. 있는 거 보이시죠? 디렉토리 그대로 있죠. ls var 스풀에 메일 아이고 이렇게 메일 해보시면 그대로 스카이맨에 사용하던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들은 아까 제가 유저들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시스템 영향이 미친다고 했죠. 사용자 로그인이 가능해지는데 이쯤 섀도우 그룹에 정보가 기록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생성되고 그 다음에 메일 파일 생성된다고 했는데 그냥 유저 딜리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밖에 그 첫 번째에 기록되는 그 파일만 날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 공유하는 판례를 쓸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특별한 옵션을 주지 않는 이상 안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접 지우셔야 돼요. 불편하시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rm-rf 네, 홈 밑에 뭐 스카이맨 이렇게 지우셔야 되고요. rm-rf 뭐 var 네, 스풀에 뭐 메일에 뭐 스카이맨 이렇게 지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우셔야 돼요. 자, 근데 뭐 꼭 뭐 정확하게 검사하는데 정말 전혀 필요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추가 옵션을 주시면 돼요.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스카이맨만 하면 좀 그러니까 스카이 거리 오늘 회사에 입사했어요. 스카이 거리라는 사람도 입사했다고 한번 해보죠. 예, 유저헤드의 스카이 걸. 자, 패스워드까지 부여할게요. 정석대로 하죠. 스카이 걸 그냥 귀찮으니까 1, 2, 3, 4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합니다. 그러면 근데 비교해 보시면 예, 그랩 네, 스카이만 하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etc 밑에 섀도우, etc 밑에 그룹 이렇게 생기고요. ls 홈도 생겼을 거고 ls var 스풀에 네, 메일에 이렇게 있으면 스카이걸 파일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분도 역시 회사 다니다가 그 다음날 안 나온대요. 그래서 뭐 파일도 만든 거 없고 하니까 그냥 스카이걸이 사용하던 파일이나 디렉토리 다 지워야겠다라고 하면 옵션 하나 딱 주시면 돼요. 네, 옵션. 그게 마이너스 R이라는 거죠. 뭐 리무브라고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리커시브라고도 부르죠. 리커시브. 재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용자가 사용하던 거 뭐 전부 다 삭제해 주세요. 마이너스 R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아까 그냥 단순하게 유저 딜리트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만 날렸잖아요. 정보만.
두 번째 세번도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해보죠. 바로 유저 딜리트 마이너스 리커시브 리무브 스카이 이퀄 엔터 빵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 한번 볼게요. 뭐 패스워드만 이렇게 패스워드 뭐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파일은 뭐 시간 관계상 ls 홈, ls var, 스풀의 메일 이렇게 보면 다 날아간 거 아실 수 있죠. 당연히 뭐 섀도우랑 그룹도 당연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저 딜리트 명령어는 그 적절하게 이제 확실히 줄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리커시브 옵션을 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정리해놨죠. 그래서 그냥 유저 딜리트만 하면 정리해보면 이 홈 디렉토리라든지 그다음에 메일 파일 같이 지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한 번에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리커시브 옵션, 리무브 옵션 이걸 줘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암호만 부여하고 변경해주는 게 다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섀도우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어떤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등장했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패스워드 기능이 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섀도우 때 역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섀도우. 자, 그래서 어떤 기능 하냐면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보고 이제 락킹 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꼭 아셔야 돼요. 보안상 아셔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S, 대문자 S죠, 캐피탈. S는 이제 스테이터스 약자예요. 스테이터스가 이제 STATUS, 우리나라 뭐 상태 뭐 이런 뜻이죠. 통계 상태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제 L은 락의 약자입니다. 락 잠금이죠. 그 다음에 U는 언락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락을 걸 때는 언제나 회사 일을 휴직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아예 그만뒀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지만 삭제해버리면 돼요. 깔끔하게 삭제를 하면 되는데 뭐 애매하게 이제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복지가 할 거니까 데이터를 그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놔준다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보통 이제 이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회사 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락을 거시는 게 맞겠죠. 자, 요걸 예제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D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D까지는 중요한데 일단 세 개만 먼저 해보고 D는 살짝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만만한 게 이제 포세인 사용자로 해볼게요. 포세인 사용자 제가 아이디어죠. 포세인 사용자가 휴직한답니다. 자, 일단 상태를 먼저 찍어보시는 게 좋겠죠. PASWD 하시고 마이너스 대문자 S 하시고 포세인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포세인 PS가 이제 프롬퍼티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4월 12일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패스워드를 4월 11일날 바꿨다는 거고 오늘이네요. 그 다음에 0 최소 보인 날짜 제한 없고요. 최대 보인 날짜도 제한 없고 그다음에 워닝 데이 7이고 인액티브 데이도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패스워드 세팅되어 있고 SH512 크립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포세인 사용자가 휴직한대요. 자, 휴직한다. 그러면 이제 락을 걸어있지 못 들어오게 그러면 마이너스 L로 하시는 거예요. PASSWD 마이너스 L 포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락킹 패스워드 포 유저 포세인 되어 있고 패스워드 석세스 되어 있죠. S를 찍어보면 LK라고 되어 있죠. 락의 약점이에요. LK 락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그 실무에서 저렇게 일일이 패스워드 마이너스 L을 거냐 안 하죠. 왜? 귀찮거든요. 옵션 같은 거 외우기도. 물론 저야 뭐 옵션 잘 알고 쓰는데 그럼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락킹을 했을 때 어떻게 락킹을 거냐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사용자 패스워드 관련된 그 파일이 있으시면 섀도우지 않습니까? 섀도우를 찍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 자, 포세인 하고요. 자, 이 뜻이면 섀도우 한번 봐보죠. 자, 그럴 때 락킹 어떻게 걸었어요? 락킹이라고 해봤자 똘랑 뭐 하냐면 이 샵 2개 걸었습니다. 앞에다가. 네. 뭐 하나 건다고 락킹 안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락킹 걸겠다고 뭐 어떻게 한다? VI 편집기로 가서 사용자의 두 번째 필드에 느낌표 2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주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라는 거. 그럼 해제해볼까요? 네, 해제해보죠. 해제. 언어학 약자는 마이너스 6겠죠? 자, PASSW 다시 복직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6 하시고요. 네, 포세인 해보면 되죠. 언락 됐다고 뜨죠? Unlocking password for user 포세인 됐고 석세스도 다시 S를 찍어보면 IPS 세팅 되어 있다고 나오고 다시 이제 섀도우 파일을 찍어보시면
이게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대로. 별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요. 자, 유저 모드도 아까 락킹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저 모드는 또 어떻게 락킹 거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유저 모드는요, 유저 모드 대문자 L 하고요. 이렇게 아이디 찍으면 돼. 보세요. 락을 걸거든요. 로그인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 뭐 SU- 해볼까요? 뭐 이건 기존 사용자이기 때문에 뭐 SU- 네,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이건 또 SU- 네, 되는군요. 자, 근데 로그인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포세인 하고요. 네, 1, 2, 3, 4.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봐도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로그인 자체는. 자, 근데 그 유저 모드 락킹 걸었을 때 어떻게 하나 섀도우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 하고요. 네, 포세인하고 이티시 밑에 섀도우 한번 봐볼게요. 락킹 어떻게 걸었습니까? 네, 얘는 한 개예요. 여기 잘 보시면 한 개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옵션 갖고 외우면서 관리자들이 락킹 걸겠습니까? 그냥 가서 이티슈 섀도우 가서 두 번째 필드 느낌표 하나 붙인다든지 느낌표 두 개 붙인다든지 하는 형태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것도 이제 보시면 네, 풀어볼게요. 언락이 얘는 대문자비 대신에 가끔 뭐 링스 마스터 자격증에서 나와요. 유저 모드 하시고요. 네. 대문자 언락 OU식 포센 소문자열은 쓸 수가 없죠. 소문자열은 왜 못 썼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 패스워드 바꿀 때 L이 쓰고 있거든요. 유저 모드가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디 바꿀 때 L 옵션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까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말 알아야 될 게 패스워드 D입니다. D 옵션. 딜리트 약자입니다. 딜리트. 자, 그럼 딜리트를 해봤을 때 어떻게 바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패스워드 삭제해 볼게요, 다시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보죠. 그래포세인, etc, 섀도우 가고.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PASSWD-S 포세인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나온다. 근데 패스워드를 제가, 삭제를 해보겠다. 만약 D를 걸어버립니다. PASSWD-D하고 포세인 갑니다. 자, 그러면 remove 패스워드 포 유저 포센이죠. 그 삭제 됐다고 그러죠. S 찍어보면 뭐라고 나와 보세요. MP죠? 나 MP. 사실 저게 네, 노 패스워드입니다. 노 패스워드. 자, 그럼 우리가 삭제했기 때문에 와 로그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컨트롤 Alt F 2번 창 가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세인하고 엔터를 빵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로그인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패스워드를 우리가 삭제를 하게 되면 로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패스워드가 보안 관리할 때도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스워드 필드, 이 뜻이면 섀도우의 두 번째 필드가 삭제된 사용자가 있는지 봅니다. 그 사용자는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 왜냐면 관리자가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해놨다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해놓지 않은데 내가 관리자입니다. 정성재가 관리자를 하면 정성재라는 사람이 해놓지 않았는데 이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 해킹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백도 같이 쓰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보죠. 자, 그럼 섀도우 파일 봐보자고요. 그래, 보세인 etc 밑에 이게 섀도우를 보면 예, 두 번째 필드가 아예 비어 있어요. 이런 경우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딜리트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록이 된다는 거. 다시 부여하셔야겠죠, 나중에. 네, 부여하겠습니다. PASSWD 보세인에서 다시 1, 2, 3, 4를 해놓겠습니다.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예, 일단 중요한 거 D. 얘는 제거하는데 제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날짜 필드 받는 거는 네, 그냥 네. 보여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차지 명령 뒤에 나와. 이게 만약에 이제 기초 과정이면 제가 다 해드리는데 저희가 좀 기초 과정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뒤에 명령어 차지 명령, change age 명령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뭐 다 보여줘. PS PS 대문자 S 그 다음에 뭐 L, U, D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해서 해커들이 해킹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줘서 이제 최소 보유 날짜, 최대 보유 날짜, 워닝 데이, 그 다음에 inactive 데이 이런 거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2는요.
사용자한테 패스워드를 다음에 로그인할 때 바꾸도록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배포마다 다릅니다. 배포판마다 이 옵션이 있는 시스템이 있고 먹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6은 됩니다. 센토에서 6은 되는데 7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옵션들은 아마 체크해 보셨는데 일단 6은 돼요. 저렇게 지정해주면 이 J 아니하는 사용자는 다음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hange age. 얘는 뭐냐? 그러니까 패스워드 가지고 섀도우 파일을 다 못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명령이 charge예요. change 바꾸다죠? 요거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바꾸다 change age가 나이 뭐 기간이잖아요. 뭐 age change age 약자 charge입니다. 이건 그냥 이거는 네, 뭐 다 여러 가지 일단은 그 얘만이 유일하게 ETC 섀도우의 날짜 관련 필드를 모두 설정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보통 실무에서는 날짜 관련 필드를 이렇게 보시면 차지 하고요. 마이너스 L하고 포세인 찍어보면 포세인 사용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패스워드 바꾼 날 4월 12일이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 익스파이어나 이네티브 네버 나오죠. 절대 예,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 맥스, 뭐인데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옵션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 옵션을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맨페이지 박아서 하시면 되고 굳이 이제 비교한다면 요겁니다. 요거 이제 요거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날짜 관련 필드가 요만큼이거든요. 세 번째 필드서부터 이제 계정 만들까지 요만큼 하나, 둘, 넷, 6개. 6개를 다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명령어가 이제 차지밖에 없어요. 이게 좀 줄이 조금 안 맞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다 바꿀 수 있는 게 차지. 패스워드는 4개밖에 못 바꾸고요. 또 유저 모드는 2개밖에 안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요 패스워드 사용자 패스워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좋은 패스워드 도대체 뭐냐? 좋은 패스워드는요. 빠르게 설명드리면 가장 좋은 패스워드는 나는 기억하기 쉬운데 남들이 이제 기억하기 어려운 유추해내기 어려운 게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최근에 해킹할 때는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자동차 번호, 뭐 전화번호, 옛날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네, 그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특히 이제 사전 파일, 무작위 대법할때 사전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도 역시 지정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패스워드 만든다고 하면 좋으면 사전 파일 같은 데 보면 일단 이제 특수 문자 하나 섞어주는 게 좋고요. 대소 문자도 섞는 게 좋고 중간중간에 스페이스 한번 주세요. 공백 넣으면 네, 거의 상당 부분 네, 이렇게 뭐 무작위 대입법 같은 이제 존더 리퍼 같은 이제 툴 뭐 저희도 시스템 하겠지만 그런 것들 상당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간단하게 납품 패스워드 설명드리는데 이제 사용자 개인정보가 있다. 지금은 개인정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연관된 것도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납품 패스워드는 네, 책에 그냥 읽어보세요. 네, 생일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LMSD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워드가 이제 크레디트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이 팜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기회 되면 팜할 때 패스워드 관련된 것도 역시 이거는 따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